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사연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밤낚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는 분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거제도에서의 그날 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020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서 늘상 TV만 보다가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이 들고 그런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째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나니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년 퇴직 전에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TV를 시청하다 낚시 예능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뭔가 재미있어 보이기도 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 그 길로 낚시 장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장비를 사려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일단 집 근처 낚시용품 집에 찾아갔죠. 사장님, 낚싯대 구매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예. 어떤 걸로 찾으세요? 글쎄요. 낚시는 처음이라 도통 모르겠네요. 민물 낚시용 그리고 바다 낚시용이 따로 있고 국산 제품과 수입산 제품,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다로 나가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게 좋을 듯 생각돼서 민물 낚시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설레는 느낌을 느껴본 지 꽤 됐었거든요. 그날은 시간이 늦어져 다음날 새벽 일찍 낚시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처음 낚시를 시작하게 된 곳은 대구 각산동에 있는 크고 깨끗한 저수지였어요. 새벽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 말고도 낚시하는 분들이 소수 계셨고 그분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맛에 낚시하나 싶어서 같이 말동무도하며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낚싯대를 던지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없었다면 그날 구경만 하다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잠시 후 뭔가 낚싯대가 꿈틀꿈틀하길래 옆에서 조언해주는 분 말씀을 듣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그게 제가 잡은 첫 물고기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 녀석 이름은 베스라고 하는데 저수지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히는 종류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낚시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기존에 샀던 장비들로는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기존 장비에서 좀 더 돈을 투자해 좋은 곳들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품점 사장님 말씀이 거제도 오량리에 오량저수지라고 있는데 떡밥으로 38cm나 되는 물고기를 낚았고 마을 노인이 사자를 낚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주변에 찜질방이 있어서 초저녁에는 오가는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 꼭 11시에서 새벽 3시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 밤 일찍 저녁을 먹고 장비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넉넉 잡아서 3시간 정도 걸리니 7시경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밤낚시는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통영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린 후 목적지 근처에 닿았을 무렵 황토방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그 길로 따라 올라가니 한적한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아, 여기구나. 근방에 주차하고 1인용 텐트와 낚시 장비를 꺼냈습니다. 한참 낚시 장비를 세팅하고 있는데 음산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샤부작거리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긴 했는데 저수지라 근처의 잡초들이 무성했었거든요. 잡초 사이의 벌레 소리인 줄 생각했었죠. 혼자 낚시를 하고 있으니 너무 조용하고 밤낚시는 처음이라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듣자 해서 휴대폰을 켰는데 글쎄, 휴대폰이 먹통인 겁니다. 산속도 아니고 근처 찜질방도 있는데 발신제한 구역이라고 뜨더군요. 인터넷도 잡히지 않았고요. 그때 분명히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레 소리는 확실히 아니었고 뭔가가 무성한 풀숲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요즘 낚시 금지 구역이 많아져서 마을 주민분이 저를 발견하고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애기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러자 그 아이는 풀숲 반대편으로 도망갔고 야밤에 혼자 저러고 다니면 위험할 듯 싶어 그 아이를 따라갔었어요. 저수지의 수심이 2m 가까이 돼서 아이가 빠지면 큰일이거든요. 그 아이는 점점 어두운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장난을 치듯이 제가 멈추면 앞에서 기다리고 그 아이를 따라가면 도망가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따라가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 부근까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변을 봤더니 저수지 물 안에 제가 서 있었고 그 아이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그 밤중에 저수지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뭔가에 홀린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급하게 낚시하던 곳으로 와서 용품을 정리하고 집으로 곧장 가려고 했습니다. 한참 정리하는 중에 저수지 부근에서 차 한 대가 정차하며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더니 다급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9살짜리 여자아이 보셨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보긴 봤는데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 이야기했고 너무 빨라서 쫓아가질 못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차에다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라이트를 켜둔 상태로 내려서 배터리 방전이 된 거였죠. 시간도 늦었고 근처 찜질방도 있어서 한숨 자고 가자며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보험사를 불러 배터리 충전을 하고 가려는데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어제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저 어르신, 제가 어제 낚시를 하다 어린아이를 봤는데 혹시 마을에 무슨 일 없습니까? 그러니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찜질방 손님들도 그렇고 여기 근처 오는 사람들도 한 번씩 그런 소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을에 남편 없이 사는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쫓겨나듯이 하고서는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수지에서 본 아이와 급하게 클락션을 울리며 차에서 아이 안부를 물어봤던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슨 일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쫓아갔던 그 아이는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그 후로 밤낚시는 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덜남이었습니다.